네, 지금부터 해외 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원 국조실 국무 2차장께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16일 저희가 해외 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정부 대책에 대한 추가 설명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완 방향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유해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 차단한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이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학용품이라고 이제 어린이 제품이 있잖아요. 이게 제품 종류가 뭐 수천, 수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도 잘 안 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또 뭐 조명기기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게 제품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거 80개를 일시에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 직구를 차단한다. 이거 금지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특히 저희 나라는 이제 법률적으로 사전에 해외 직구를 차단하고 금지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마약 내지는 총포 도검 내지는 뭐 성인 뭐 유해 용품들 이런 것들은 다 법에 금지가 된다고 규정이 돼 있어서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6월 중에 하겠다고 말씀드린 그러니까 다음 달에 갑자기 이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이 법률 다 해가지고 이 사전적으로 차단 금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원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는 이런 이 대안조차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정부가 지금 뭘 하려고 이걸 발표를 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80개 품목에 좀 위험할 것 같은 품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할 겁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기존에 조사한 것 중에 발암물질이라든가 화학물질 어린이 제품에서 뭐 몇백 배가 초과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국민들이 쓰셔서는 안 되고 그거를 본인들이 모르고 구매를 하셔서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조사를 해서 요거는 유해성이 높은 제품이니까 차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작업을 하려고 시작을 한 작업이고요. 그 외에 조사를 해봤는데 위해성 조사를 해봤는데 유해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직구 금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대로 자연스럽게 직구해서 사셔서 쓰셔도 되는 문제고요. 저희가 정부가 하려고 했던 거는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뭐 화학물질이 범벅이 됐든 발암물질이 됐든 초과된 제품들이 막 들어와서 모르고 쓰시면 안 되니까 그거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집중적으로 여태까지 조사가 좀 산발적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집중적으로 정부가 관계부처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해서 그런 제품을 좀 걸러서 요거는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차단시키겠습니다. 요 작업을 해보겠다는 게 저희 지금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에 집중을 할 거고요. 그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들, 위해성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혼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저희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그렇게 국민 안전을 좀 미리 지키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다. 그 위해성 조사를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적으로 해서 차단할 건 차단하고 위해성 없는 것들은 직구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료가 이제 축적을 될 겁니다. 이게 어떤 제품, 이 80개 품목을 다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위험할 것 같다. 뭐 어린이 제품이니까 특히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기 안전 제품들은 혹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해성 조사가 없는 거는 막 사서 쓰셔도 되고 만약에 위해성 조사 해가지고 위해성이 높다 그러면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부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한 거고 이런 작품들이 자꾸 이제 축적이 될 겁니다. 어떤 제품들은 어떤 품목들은 뭐 유해성 검사 그렇게 해봤는데 별로 뭐 나오는 게 없고 그럼 뭐 그건 관계 없는 거고요. 이게 좀 집중적으로 좀 뭐 어떤 품목에 대해서 뭐가 많이 나온다. 그거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을 강구할 거고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이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날 이제 첫 번째 브리핑 때 저희가 설명이 많이 부족하고 자세히 못 드린 게 이거 말고도 이제 뭐 기업 경쟁력이라든가 면세라든가 다른 걸 한꺼번에 발표를 하다 보니 국민 안전 유해를 차단하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워딩이 조금 오해 소지가 있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과를 드리고 바로 잡고 오늘은 진짜 정부가 하려는 게 뭔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와 함께 그거는 확실하게 결론적으로 80개 품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해외 직구를 차단 금지한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논란이 된 게 그겁니다. 이제 많은 의견들을 주신 걸 봤는데요. 뭐 KC 인증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언을 좀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법, 어린이제품 안전법에 있는 68개 품목의 직구의 안전성을 위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KC 인증이 받은 제품이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번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가지고 앞으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제가 보완 설명 좀 드리겠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같은 내용이고요. 그 중간에 뭐 바뀌거나 뭐 변화시키거나 그런 건 없는데 다 이제 솔직히 이 부분은 의견 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 들어봤더니 이 부분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걸 수용을 한 겁니다. 이건 바뀐 겁니다. 저번 대책 내용하고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은 KC 인증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YTN의 김대근 기자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전에 발표하셨던 건 그 80개 품목에 대해서 KC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직구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으로 보였는데 그 부분은 여론을 수렴해서 KC 인증이 유일한 검증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제 바뀌었다고 설명을 해주신 거고 그러면 6월 중에 이제 시행하겠다는 게 위해성을 확인해서 위해성이 있는 제품만 이제 직구를 못하도록 막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수많은 그 제품의 위해성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할지 그러면은 이 검사 대상이 안 된 제품들은 계속해서 그 직구가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위해성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직구가 가능한 건지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에도 지금 관계 부처가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좀 금지된 것들이 있습니다. 식약처의 뭐 의약품이라든가 의료기기라든가 내지는 뭐 당연히 가품, 뭐 특허청의 문제라든가 뭐 마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이 대책에 포함이 안 들어있을 때도 그건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34개, 12개 품목이 아닌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부처와 관세청이 평소에 하시던 대로 물론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게 컨테이너 들어오는 거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관세청의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통관을 이용해서 샘플 검사를 한다든가 랜더밍을 한다든가 해서 그 조치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 80개 품목은 뭐냐면 그 조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 어떻게 그래도 뭐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요거는 좀 집중적으로 더 보자. 그 퍼센트를 늘려서 더 많이 물론 뭐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몇 개가 들어오는지 하루에 저도 잘 뭐 짐작이 안 되지만 그걸 하나하나 앉아가지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존에 하던 것보다 훨씬 강화시켜서 범위도 늘리고 이 품목을 딱 해가지고 더 검사해서 더 많이 좀
잡아내보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예, 그거를 지금 그래서 다 잡히겠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처음에 대책 발표할 때 우리 관세청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인력 지원이라든가 조직 문제도 저희가 그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된다는 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김경필 기자. 조선일보 김교필입니다. 그 지난 14일 사전 브리핑에서는 그냥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 직구 제품, 그다음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 금지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다른 설명이나 조건을 붙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부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것을 하려는 게 아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정부의 처음 입장과 지금과 별 바뀐 게 없다. KC 인증 말고 다른 인증을 이제 좀 더 이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한 거 말고는 바뀐 게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설명이 잘 안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국민들이 잘못 알아들었다는 건지 기자들이 잘못 알아들었다는 건지 정부가 설명을 잘못했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사과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파트를 종합 정리하다 보니까 특히 안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본문의 안건의 그 원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위해성을 단속하고 지금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관세법 237조입니다. 국민 보건에 영향이 있을 때 차단 조치할 수 있다. 이거에 의해서 임시 조치를 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은.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모아져서 조사를 하고 나서 그 체계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단계적으로 좀 설명이 본문에는 돼 있는데 죄송하게도 여러 파트들이 많고 시간 제한이 많아서 다양한 내용들이 담기다 보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다 띄어가지고 다 설명 못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으로 그게 제가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조차 하기가 어려운 공무원으로서는 갑자기 다음 달에 80개 품목을 직구를 사전 금지 차단하겠다. 그건 현실적으로 생각하기가 좀 힘든 저희 입장에서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거는 그 워딩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나갔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그거하고 달리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도자료에 그러니까 사전 브리핑 보도자료도 있었던 내용인데 이제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품목을 차단하려면 법 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이 품목들을 차단하지 않겠다고 해도 앞으로는 그런 법 개정을 통해서 차단을 추진하겠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까지도 이제 지금 재고하거나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건지 확실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위해성 결과를 지금 계속 실시를 할 거잖아요. 6월 중에 관계부처가 관세청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해성이 별로 안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좀 심하게 나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나오는 걸 중심으로 여론 수렴하고 의견 묻고 해서 그걸 법 개정을 할지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어떻게 차단을 할지는 그 결과를 보고 축적된 데이터와 자료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한국경제 박상현 기자입니다. 이번에 소비자들의 혼란을 겪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제품이 언제쯤 해외 직구가 막히는 것인지 좀 불분명하다 해서 이제 많이 혼란을 겪은 것 같은데요. 그 위해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게 되면은 실제로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그것을 일단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세제도 개편 여부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그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동시에 나온 자료에 보면은 이제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해외 사례들이 같이 언급이 돼 있어서 소비자들은 이게 실제로는 이 면세 한도를 좀 하향하려고 검토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해성 검사는 지금 여태 관세청에서도 하셨고 서울시에서 하셨고 그건
품질이나 위해성을 검사하는 화학적인 그 요소에 따라 좀 틀린 것 같고요. 그게 그렇게 크게 오래가 걸리지는 않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건 뭐 하는 대로 검사 나오는데 결과 나온 대로 바로바로 공표를 하고 언론에도 많이 공개가 됐듯이 그건 바로바로 공표가 될 거고요. 면세제도 관련해서는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게 이제 기재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하겠다는 방향성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문제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각적인 각도의 측면을 갖고 있어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섣불리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정부가 손 놓고 뭐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초반에 화학 제품 덩어리가 들어왔다, 발암 물질이 들어왔다 이랬을 때,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걸 좀 알려드려서 요거는 구입을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못 들어가게 하든가 요걸로 시작을 한 거고, 그러면 여러 측면을 봤을 때 면세제도도 검토를 해야지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래서 검토를 시작하겠다 방향성을 정한 게 아니고 그 상태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네, 추가로 질의하실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이전 발표하실 때 설명이 이제 잘못 전달됐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전에 자료를 보거나 발표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직구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는 그때 정부의 입장이었던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론을 수렴해서 좀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찾아보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돼서.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뭐 무조건 100% 그게 아니고 인증, KC 인증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아까 선을 그어서 말씀을 드렸듯이 해외 직구가 전면적으로 80개 품목가 당장 차단되는 거 아니다. 이거는 같은 얘기인데 KC 인증 문제는 분명히 저희가 변화가 있었다, 바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6월 중에는 검사를 실시해가지고 위해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제 차단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아까 다른 방안이 있는지 또 본다고 하셔가지고 KC 인증처럼 어떤 다른 절차 같은 걸 전제로 해서 국내에서 다시 검사를 뭐 거쳐서 어떤 뭐 인증 마크나 이런 거를 획득한 경우에만 직구가 가능하도록 뭐 이건 여전히 살아있는 방안인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안전성 검사 같이 그 사후 관리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방금 사전 인증 이런 거는 그 현재 제시한 법률을 개정할지 여부까지 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른 뭐 케이스 인증 말고 다른 대안까지도 만약에 한다면 다시 아마 저희가 논의를 해서 발표할 거고, 현재로서는 그 현재 제시한 거를 계속 할지 요거를 그 여론 그 수렴해서 검토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이영주 씨. 예, 서울경제 이태규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사안이 복잡해서 정리하면 유모차나 피규어 이런 것들 지금처럼 소비자들은 정상적으로 직구를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정부에서 계속 6월 중에 위해성이 있는지를 스팟으로 계속 검사를 한 다음에 뭐 A사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카드뮴이 많기 때문에 금지입니다, 이렇게 공지를 띄우면 그 순간부터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정확하십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천적으로 차단 금지가 아니고 유해성에 있는 거는 소비자들이 모르시잖아요. 그거를 모르시고 사서 쓰시면 피해가 가시기 때문에 정부가 중간에서 그 도움을 드리겠다고 처음에 시작을 한 거고, 그러려면 유해성 검사를 하고 그게 뭐 지금 발암물질이 몇백 배다, 뭐 화학물질이 뭐다, 이거는 알려드려야 되고, 그 정보는 저희가 소비자24라고 통합된 그 해외 직구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바로 올려드릴 거고요. 그래야지 소비자 피해가 없고, 나머지들은 좀 하여튼 계속 말씀드렸는데 차단 직구 전면 차단 금지는 아닙니다. 충분히 위해성 검사 통과하신 거는 직구 지금 계속 하실 수 있고 앞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김경필 기자. 예, 저 조선일보 김여필입니다. 사실 그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쨌든 정부가 관세법 237조를 통해서 임시로 어떤 물품을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이미 지금 발표를 하신 상황이고, 그게 아무리 임시 조치라고 해도, 그리고 품목 전체를 어떤 품목을 반입을 다 금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이든 갑자기 정부가 이거는 안 되라고 해서 갑자기 다 직구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걱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해석하는 관세법 237조를 통해서 임시 차단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어디까지로 보시는지. 그 범위 자체를 저희가 딱 정해놓고 그 237조 조항을 보시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때 차단 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근거로 그러니까 법적 근거 없이 무조건 위해성이 있다고 막 차단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걸 근거로 하는 거고요. 그 근거로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정부 부처가 협동적으로 인텐시브하게 좀 진행을 하면 자료 축적도 되고 통계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충분한 공청회 내지는 이해관계 협의를 거쳐서 이걸 진짜 위해성 차단 조치 말고 다른 수단으로 뭘 막을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가 찾아서 빨리빨리 조치는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해성 조사 요 237조의 임시 조치만 갖고 끝까지 이걸로 가겠다 이 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네, 화이팅. 예, YTN의 김대현 기자인데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그 위해성 제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건데 그럼 지금 그 대책으로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케이스별로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위해성이 있는 경우에 이제 차단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안 되는 품목이 있을 수도 있고 제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도 고민을 하고 계신지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하나 이번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그 소비자들의 반응 중에 하나가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거는 가격적인 면에서 이제 더 싸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건데 그런 유통 구조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좀 고민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런 여론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질문의 수준이 너무 높으셔서 이게 지금 제가 답변이 되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위해 제품에 대해서 이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희가 위해성 차단을 한다고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런 뭐 위해성이 많은 거를 쓰시게 안 하겠다라는 최선의 노력이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눈으로 보고는 알 수는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해서 그 범위를 더 넓혀가고 만약에 위해성 검사로 적발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해서 그거는 좀 차단을 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위해성 있는 제품을 쓰시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큰 그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소비자 반응 이거 유통 문제는 저희가 그 저번에 발표할 때 그 기업 경쟁력 내지는 이것도 이제 굉장히 다각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중소기업도 있고 유통업체도 있고 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부하고 중기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마련을 했고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특정한 그 해외 직구 이용하는 그 분들의 이 유통 구조,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구할 때 좀 싸는데 유통업체가 어찌보면 몇 배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 경쟁력 때문에 뭐 이거 직구를 해야 되는데 왜 못하겠냐. 일단 직구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직구가 가능한 물건 중에 카드뮴이 몇백 빼고 화학물질이 몇백 뺀 건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유통업체, 이게 뭐 좀 편하게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유통업체 배불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그럴 이유도 전혀 없고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직구하시는 대로 유해 물질 들어가고 사람 몸에 유해한 것만 아니면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추가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